일본에는 보통 자이니치라 하는 제1교포 3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국적도 북한 국적도 아닌 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이들인데요. 이들과는 조금 또 다르게 대한민국계를 천명하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일본의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일본 고교 야구계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한국어 교과가 전국 TV 화면을 통해 중계되자 일본 경찰과 언론이 한바탕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년 만에 다시 고시엔에 출전한 데 이어 3연승을 거두고 8강전까지 진출한 겁니다. 교토국제고는 일본의 야구 명문학교를 사르르 부수며 8강까지 직진했는데요. 1963년 개교한 후 전교생이 150명에 불과한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야구 명문이자 제1교포의 자존심이 되자 일본 구구 세력은 가만히 있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전화, 우편, 폭탄을 날린 것은 물론이고 일본 경찰이 긴장할 정도로 학교와 학생들을 향한 폭력이 예고됐거든요. 한국 총영사관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죠. 당연히 언론들도 입을 모아 일본 땅에서 나가라고 외치고 있고요. 하지만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그 누구보다 이 학교를 아끼며 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나서고 있다고 하죠. 일본 구구 애들도 참 웃기는 일입니다. 야구부는 물론이고 150명의 전교생 중 대부분이 순수 일본인 학생일 정도로 현지 주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학교인데 그저 한국 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발악하는 모습이니 말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교과를 전국 방송에 송출시키고 일본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교토국제고의 특별한 스토리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일본 고시엔 고교 야구는 일본인 1억 2,300만 명을 신도로 거느린 거대한 종교 같은 종목입니다. 매년 일본 열도 전체를 들썩거리게 하는 초대형 행사인데요. 지진이 일어나도 웬만하면 리그 자체는 그대로 진행된다 싶을 정도로 고교 야구에 미쳐있는 점이 특징이죠. 단 한 번 멈췄던 것은 2020년 코로나가 유일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이 대회의 무게감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고시엔 야구는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한신 고시엔 고장에서 열리는 고교 야구 대회를 통칭해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주최해 3월 열리는 봄 고시에는 선발고구 야구대회, 아사히 신문이 주관하는 8월 여름 고시에는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로 불리는데요. 무려 1915년 시작돼 올해로 106회를 맞은 여름 고시에는 마치 프로야구처럼 특별하고 조금 더 지역 중심적인 팬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고시엔에는 일본의 3,957개 고교 중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49개 학교가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출전 학교의 모든 경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영방송 NHK에서 생중계한다는 점과 교가를 연주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학교에 대한 애양심과 애교심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잔치기도 하죠. 그래서 2021년 처음으로 교토국제고가 고시엔 무대에 등장했을 때도 장안의 화제였다고 합니다. 교가가 한국어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당황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익 세력의 테러 가능성 때문에 학교 고위 관계자들, 재외공관과 일본 경찰이 모두 바짝 긴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살펴보니 교과는 정말 대한민국 출신 한민족으로의 기계를 살필 수 있는 가사로 가득했습니다.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과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합니다. 4절에는 무려 힘차게 일어나라 대한의 자손이라는 구절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어려웠던 시절을 겪으며 일본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한국인의 기계가 느껴지는 가사죠. 사실 교토국제고가 2021년 처음 고시엔에 출전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지나가는 돌풍이겠거니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봄 고시엔에 처음 출전했을 때 연장 접전 끝에 미야기현의 시바타고의 5대4로 간신히 역전승을 거둘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에게 교토국제고는 다소 생소하면서도 이걸 응원해야 하나 흉봐야 하나 헷갈린다 싶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학교는 분명 대한민국계를 자처한 학교인데 당시 출전했던 선수 전원이 일본 국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멋진 역전극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교토국제고를 기억하게 됐죠. 당시 교토국제고는 6회까지 2대0으로 끌려갔는데 7회 초 만루 기회에 3득점을 하면서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시바타고가 1점을 만회 연장전에 돌입했으나 10회에 2점을 얻어 5대4로 승리하는 역전의 역전극을 펼친 겁니다. 약 4,000개의 고교 야구부 중에서 고시엔 본선에 진출한 것도 경이족인데 첫 경기에서부터 승리, 그것도 역전 끝에 또다시 역전하며 승리함으로써 새로운 기록을 만든 겁니다. 이때 전국의 일본 사람들은 처음으로 한국어 교과가 울려 퍼지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고시엔 전통에 따라 상대팀이 부동 자세로 경기를 표하는 가운데 승리팀인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과가 울려 퍼진 건데요. 앞서 이름할 공격이 끝난 후 모든 출전학교 교과를 소개할 때도 교과가 울렸기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고시엔 구장에는 하루에 2번이나 한국어가 울려 퍼졌고 2차례 모두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생방송됐던 것이었죠. 당연히 일본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3루 쪽에 위치했던 1,500명의 교토국제고 응원단 모두 감격한 표정으로 한국어 교과를 크게 불렀는데요.
이 역사적인 경기를 보기 위해 아침부터 전세버스 20여 대를 섭외해 고시안 구장에 집결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고시안 구장 곳곳에선 한국어가 가득했죠. 여기에 더해 옆 동네 오사카의 같은 한국계 학교인 건국학교와 금강학교 학생들까지 와서 한국어를 응원했으니 일본인들이 보기에 더욱 꼴사나웠을 테고요. 그리고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진 그 순간도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현장을 찾았던 한국계 학교 학생과 제일교포들은 한국어 교가가 방송될 때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며 실제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TV 중계화면에 잡히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선수와 학생이 일본인이라는 교토국제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한국 교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식 인성과 예절 교육을 받고 또 실제로 한국 대학교로 진학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물을 흐린다는 것이 우익들의 분노 포인트였겠죠. 그래서인지 실제로 일반 관람객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교토국제고 경기가 이루어지는 날엔 매일 일본 경찰과 주일 한국 공관이 바짝 긴장하며 경호를 높인다고 합니다. 교토국제고는 일본 경찰에 이미 학생과 선수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학교 선수들도 만약의 사태를 우려해서 기존과 다른 출입구를 통해 야구장에 들어가야만 했죠. 그래도 속상한 일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음 쓰고 있는 만큼 걱정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일본인들은 특히 동해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가 전국에 생방송되는 걸 문제 삼으며 NHK에 민원을 넣는다고도 하는데요. 일본인들의 고지식함이 이때는 또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NHK는 전통은 전통이다 라며 원칙대로 교가를 생중계하는 것을 고수한 건데요. 그럼에도 마냥 칭찬만 하기는 어려운 것이 NHK는 결국 교토국제고 교가를 방송하면서 동해를 동쪽의 바다로 번역한 일본어 교가 자막을 내보내며 소심한 반항을 하기도 했거든요. 하나는 일본어 번역은 학교가 직접 제출했다고 변명을 써놓기도 했죠. 물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박경수 교장 선생님은 우리는 교가 음원만 제공했을 뿐 그런 일본어 자막은 내보낸 적이 없다. 동해가 동쪽의 바다라니 가당치도 않다라고 말하며 팩트체크를 해줬죠. 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다른 외국계 학교도 많아 영어 등으로 된 교과도 모르는데 유독 한국계 학교에게만큼은 문제 삼을 것도 많고 불만도 많은 것 같은데요. 교토국제고의 성장 스토리는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와 같다고 합니다. 교토국제고는 3층짜리 교사 1개에 불과한 작은 학교였습니다. 야구부 선수들이 훈련하는 운동장도 최대 거리가 60m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죠. 그래서 외야 연습은 다른 구장을 빌려서 해야 할 정도로 영세한 학교라고 하는데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심각한 운영난으로 학생 수가 70명으로 줄어들고 선생님들조차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죠. 사실 이 학교에 야구부가 생긴 계기부터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고 일본 지역 사회의 호응을 얻기 위해 야구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만 받는 정책을 버리고 한일연합학교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 녹아들면서도 한국식 교육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교육만큼은 고수하면서도 워낙에 지역사회에서 참된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평이 잦아해 인기 있는 학교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일본 학생들이 한국계 학생보다 많은 명실상부 국제고가 됐다고 하죠. 교토국제고는 한국어, 일본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한국 관련 교육이라고 합니다. 수학여행, 개별 체험 연수를 통해 매년 한국에 4, 5회나 학생들을 보내 교육할 정도로 철저하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고수한다고 하는데요. 조선통신사 관련한 역사를 비롯해 역사교육도 철저히 하지만 한 가지 우리네 교육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학생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단순히 과거를 잊고 미래를 보자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을 고민하자는 건데요. 처음 학교에 성격을 바꾸어 일본인 학생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일본 놈들에게 학교를 팔아먹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는 교토국제고가 이제는 지역을 넘어 일본 전역을 감동시키는 거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학교가 됐습니다. 고시안에서 승승장구의 결승전에서도 동해바다 가사를 들을 수 있길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